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탈북 여성 박사님이신 김여주 박사님, 우리 혁명 21당원이기도 합니다. 모시고 어제 이어 2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아우지, 우리가 부르는 지도상의 지명은 언덕, 네. 그 탄광에서 이제 석탄대학을 나와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다가 어머니가 이제 같이 사시자 해서 이제 회령으로 돌아가셨는데, 자, 회령에서는 그러면 가셔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대학까지 나오신 분이. 그때 당시 대학교 아무리 졸업해도 워낙 90년대 경제적으로 년이죠? 너무 힘드니까 예, 자기 해당 뭐 직종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드물었고 그 농장 일을 했는데 예. 농장이란 건 사회주의 분배 원칙이라 해가지고 협동조합이잖아요. 근데 직장하고 협동조합이 차이점이 뭐냐면 그때 당시 힘든 상황에서 볼 때 직장은 보름에 한 번씩 배급을 주는데 배급마저 끊겼잖아요. 근데 농장은 그런 대로 1년치 다 주니까. 아, 1년치를요? 예, 1년치를 다 주니까. 그래도 뭐 마지막에는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금시는 예. 뭐 몇 개월치는 다 받아서 예, 먹으니까 그쪽이 훨씬 괜찮은 편이죠. 네. 예. 그러면 그때 이제 농장에서는 우리 김 박사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냥 농장 일이죠. 농장 일을요? 이게 옥수수도 심고 기본 저 농작은 벼를 심고 옥수수 심고 그다음 소작은 팥이라던가 뭐 다양한 이런 예. 그럼 우리가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뭐 한국처럼 논이 많지는 않고 산골이 많아서 네.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런저런 걸 다양한 거를 국가에서 계획을 해서 신고하면 거기서 이 나오는 게 좀 있을 건데 농장에서.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굶어 죽을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네. 농장에서 나오는 농작물을 예. 수탈해가 네. 정부가 갖고 가서 어디 딴 데 쓰고 조금씩만 배급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안 그러면 그게 나오는 게 있는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느냐.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북한은 지역으로 볼 때 네. 황해도랑 남쪽 지방, 네. 예, 그런 지방에서는 워낙 이런 농작물이 벼가 많아요. 네, 예, 그러니까 벼가 많다 생산성이 보니까 좀 예, 좋겠네. 북쪽 지역하고 조금 식량이 좀 넉넉하고 근데 북쪽 지역은 그 농작물이 벼다 옥수수다 이게 아니라 그냥 소규모적인 그런 땅이 작다 보니까 넓은 데가 없이 산골 사이에 조금씩 그렇게 개간해가지고 했는데, 하니까. 예, 거기서 농장원 한 명이 식량이 뭐 1년에 뭐 얼마다 이렇게 하면 얼마 주고 나머지는 다 국가에서 가져가잖아요. 네, 네. 국가에서 가져가면 국가에서는 그걸 배급으로 환산해서 주는데 이 농작물이 비료를 잘 주고 땅이 질이 농약을 잘 치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수확물이 많이 나오겠는데 땅 면적에 비해서 농산물이 떨어지죠, 수확량이. 계속 작은 땅에 예, 거기서 그렇죠. 계속 똑 심으니까 예, 매년 똑같은 맞아요. 걸, 예. 그러니까 쭉종이들이 좀 많이 나오고 하다 네. 보니까 이런 농작물이 그 수확량이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충족이 안 되죠, 솔직히. 네. 그러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배가 고프고 이러니까 예. 조금씩 그걸 빼돌리거나 이렇게 훔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절대로 못하죠. 아, 검사를 다 합니까? 예, 그렇죠. 근데 검사를 하는데 일하면 협동조합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한 개 분조, 한 개 작업반 예. 이렇게 해서 같이 일하다 보니까 뭐 10명이면 10명, 한 개 분조가 뭐 10명씩이다, 12명씩이다 이렇게 하면 12명이 같이 출근해서 같이 일하고 같이 오고 또 그리고 아침에는 독보라는 게 있습니다. 출근해서 15분 동안 김일성 말씀을 중심으로 한 독서, 예, 그걸 하고 예,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뭐 잘못했다. 자아 비판하는 예, 거. 그런 자아 비판도 있고 상대방이 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지적하고, 예. 예, 같이 호상 비판하고 그런 생활청화. 당원은 당원대로 당 생활청화 있고 직맹은 직맹대로 생활청화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 두려워하죠. 아, 그러겠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농장 일을 몇 년을 하셨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오시고. 6년 정도. 6년은요? 했습니다. 오래 예, 하셨네요. 예, 예. 오래 했습니다. 그럼 농장 일을 하시는데 어머니가 세상에 굶어 예, 죽고 또 본인도 예. 며칠을 굶는 일이 예. 그 참 이해가 좀 정상적인 부분을 보면
이해가 안 이해가 안 가시죠? 가는 예.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굶어 죽는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지금 벌어져. 그러면 사람이 잘 먹지를 못하면 농장 일을 할 힘도 없지 않습니까? 없죠. 네. 진짜 걸음도 겨우 걸을 그때 당시는 농장 일도 잘 못했어요. 회사 직원들도 전면적으로 다 집에서 장사하고 막 이게 시스템이 무너지기 예, 시작했구나. 무너졌죠. 왜냐하면 직장인들 일해 봤자 식량도 없고 예, 안 나오니까 직장에서. 예, 임금은 전혀 구경도 안 주니까. 못했고. 예, 그러니까 직장을 안 나가 버리고. 예,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아사자가 많이 발생하고 네. 고난이 행군이라는 그런 시기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97년도에는 파라티푸스라는 전염병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병이 유행을 해가지고 어. 파라티푸스 때문에 아주 병원에 입원해서 죽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북한에서. 예, 그 파라티푸스가 끝날 무렵에 예. 또 콜레라. 콜레라. 예. 예, 콜레라라는 그 설사 예, 예. 그 전염병 있잖아요. 예. 거기에 와서 병원에서 아주 어. 시체가 막 쓸어 나왔습니다. 우리는 콜레라는 우리 어릴 때 네. 가끔 몇 명씩 70년대에 나타난 것만 생각을 하고 파라티푸스는 그 살모넬라균 네. 아종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위장염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예. 굉장히 충격이었겠네요. 충격입니다. 너무 엄마가 한 일주일 굶으셨을 때 제가 사실 북한은 여자들이 결혼하면 결혼 준비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불도 뭐 갖고 가야 될 거. 세차를 해야 되고 뭐 그릇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준비해 놨는데 엄마 식량이 없다 보니까 뭐 이불 한 채 살 때는 거기 돈으로 비싸게 주고 샀지만 팔려고 하니까 뭐 이제 그런 거라도 팔아가지고 먹어야 되니까. 먹으려고 하니까 진짜 뭐 헐값이라도 막 팔려고 하는데 그걸 누기 사요 지금 이게 목숨도 유지하기 힘든데 살 사람이 없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엄마를 조금 살려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근데 사람이라는 게 벌써 제가 굶어 봤는데 한 3일 굶으니까 처음에는 배고프고 속 쓰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굶다 보면 그 다음에는 배고픔을 모르고 눈만 내려오는 거예요. 그 눈이 무거워서 원래 뜰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예. 근데 우리는 나이가 어리니까 좀 굶어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엄마는 그때 당시 그 67세 돌아가셨는데 3, 4일 굶으니까 그때부터는 기력이 완전히 빠졌어요. 예, 이걸 죽물도 못 삼키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일 동안 굶으시니까 엄마가 그때는 그러면 그 주변이 다 산이고 그럴 건데 네. 산에 가서 뭐 나무를 캔다든지 뭐 먹을 거를 이런 거를 채취하거나 그러기도 불가능했습니까? 산이 다 민둥산이었습니까? 아니 산은 있는데 예. 엄마가 그걸 캐야 되는데 엄마가 아프시니까 저는 또 그때도 뭐 나이가 어리니까 산나물 어떤 거 먹는지 먹고 그 구분을 못 하시니까 예, 구분을 못 하고 그러시겠네요. 하니까 예. 자,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탈북을 어느 시점에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남쪽으로 오야 되겠다 생각한 겁니까? 일단 북한만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하신 겁니까? 일단 북한으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정치적인 신분 때문에 결혼도 못했고, 결혼도 못. 북한에서는 결혼을 하거나 이런 거는 뭐 한국처럼 결혼 안 하는 이런 추세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다 결혼을 해야 되는 걸 굉장히 좀 대부분 집착을 하죠. 그렇죠. 대부분 8, 90%는 결혼 정년기 되면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그걸 자각을 가지고 있는데 고난이 행군 시기에는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입도 못 견디는데. 내 입도 책임질 수가 없는데 결혼하면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자식 낳으면 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 때문에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는 미래가 없다. 일단 북한은 벗어나야 되겠다 했는데 예. 남한에 대해서는 뭐 정보나 알고 있는 게 계셨습니까? 남한에 대해서 그때 당시는 정보는 크게 아는 게 없었고 조금씩 중국 사사 여행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배웠던 남한이 아니다. 남한이 생활 수준이 많이 높다. 근데 한 가지 좀 위험한 말을 들은 거는 한국 사람들이 사람을
집에 가둬놓고 피를 뽑아서 판다. 아, 그런 이야기도 또 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한국이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 일단은 예, 중국으로 그냥 넘어가면 중국만 넘어가자. 거기 가면 뭔 사는 수가 생기지 예, 않겠느냐. 왜냐하면 저는 북한에서 이제는 결혼은 물 건너 네. 갔고, 네. 결혼은 틀렸고, 네. 그래도 북한에 앉아서 굶어 죽는 것보다, 네. 그래도 중국 생활 수준이 북한보다 훨씬 좋기 높다. 때문에 네, 네. 거기 가서 밥이라도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고 예, 그러면 이제 하려고 할 때 네. 가족들하고 이제 의논을 좀 다들 하셔가 같이 넘어오신 거죠. 운원을 못했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 언니라던가 오빠들은 다 출가를 하셨고, 했구나. 예, 하셨고, 저는 제부터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의논도 혼자 그쪽에는 이야기는 좀 위험하니까. 예, 위험하니까 왜 누구 갔다 하면 남아 있는 사람들이 심정을 조이고 살아야 되니까 이야기를 못했고, 엄마가 살아 계시면 그래도 엄마를 의지하고 뭐 굶든 어쨌든 살아볼 생각이 있었는데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니까 아 도저히 여기서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이래서 탈북을 생각하게 됐는데 형제들한테 말하면 가지 말라고 말릴 맞아. 수도 있고, 예, 네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우리도 또 그런 정치적인 신분 때문에 매장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 안 하고 그냥 그럼 혼자서 그 넘어오신 겁니까? 우리 친구랑 넘었죠. 아. 아는 친구가 네. 우리가 이렇게 넘을 건데 그때 당시는 2월이니까 두만강이 얼음이 다 2월에, 얼었으니까 이렇게 정작에 탈북하려고 보니까 너무 겁나더라고요. 아, 겁나지요. 예, 여자분들이 거기 그- 군대들이 뭐 10m 간격으로 땅굴 파고 다 네. 있으니까 가긴 가야 되겠는데 겁나서 어떻게 넘어가지 하니까 그 친구가 그러면 국경 경비대 군대들한테 돈 좀 주고 우리가 넘어가자. 그래가 집에 있던 뭐 이런 물건들 좀 팔아가지고 경리가, 예 네, 식량을 돈좀 예 만들어 뇌물 주고 넘어. 예 그렇죠. 근데 군대들도 어차피 굶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식량 같은 거 주면 좋아하죠. 예, 그러면 이제 넘어갈 때 모른 척 해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구간에 몇 시까지 오라. 아, 몇 시까지 오라. 예, 네. 그러면 자기가 근무 시간이 뭐 7시부터 예. 8시까지다. 이러면 7시부터 8시 사이에 오라. 그러면 그 시간대에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그 초소에서 넘어가라고. 이렇게 해줘. 그럼 그때 이제 넘어가는 거는 금방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넘어가는데 두만강 넓이가 얼음은 얼었는데 워낙 한 150m 되는 거예요. 아, 그 길은 좀 넓은 구간이구나. 예, 넓은 구간이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두만강 넘어갈 때는 새 신발 신었는데 네. 호동지구 넘어가다 보니까 막 넘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서 네.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중국 땅에 딱 넘어서니까 담배밭 튀더라고요. 아, 담배. 예, 담배 재배하고 그거 예. 다 가을한 그 밭인데 담배 구루터기가 이만큼 높아요. 아, 예. 근데 그 이렇게 나수를 베다 보니까 끝에는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예, 뾰족하니까, 예. 거기 신발이 찔리겠네. 다 걸려가지고 신발이 만신창이 된 거예요. 아이고, 그 2월달이면 많이 추웠을 건데. 엄청나게 많이 춥죠. 추웠을 텐데. 예. 그래서 그럼 중국에서 거기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 넘어가셔가. 중국에서 이렇게 딱 넘어가서 이제 그 담배 밭을 지나가니까 중국도 초소가 있어요. 예, 예, 중국 예, 군인들이 두만강 있었겠죠. 국경 초소가 있는데 마침 그때는 중국이 음력설이다 보니까 음력설은 중국은 굉장히 북한은- 크게 하잖아요. 예, 예. 북한은 그때 당시 잘 쉬지도 않고 뭐 하루나 이틀 휴식하면 다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음력설이 한 보름씩 쉬죠. 보름씩 쉬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초소가 다 좀 비어 있은 비어있구나. 거예요. 예, 예. 그뭐 중국 입장에서야 뭐 특별히 지킬 이유도 별로 그때는 예, 그렇죠. 없었으니까. 예, 뭐 가는 사람도 없고 예, 하니까. 그래서 그걸 딱 넣으니까 초소가 마침 다 비어 있었고 초소를 지나서 가만히 연구하다가 어디를 갈까 하는데 그래도 조금 보기에 안전하다 하는 집에 문을 두드렸어요. 이렇게 문을 두드리니까 남자 어르신 한 70세 이렇게 정도 되시는 남자 어르신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서 이렇게 왔는데 너무 배고프고 여기서 하룻밤만 좀 자면 안 되겠냐니까. 그래도 그 어르신 너무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들어오라고 해서 거기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배고프다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제분들 시켜가지고 밥을 했는데 처음으로 몇 년 만에 이 팝이라는 거 처음을 먹어봤어요. 아, 예. 쌀밥을. 예. 예. 그래서 그 쌀밥을 먹고 거기에서 3일 정도 자고 옮기셨구나. 예. 그다음에 근데 어떻게 말이 통했어요? 그 연변 지역은 대체적으로 다 한국말 해요. 아, 중국 분들도. 예.
그럼 그러니까 조선 사람하고 만나면 조선말 하고 중국 사람 만나면 중국말 하고. 예, 옛날부터 예. 왔다 갔다 하는 게 예, 많으니까. 그렇죠. 아, 대충 다 통했구나.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옮기셨구나.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한국에 2000년에 이제 2월달에 탈북을 하셔가. 네. 그때 2000년 2월에 탈북하셔가지고 한국에는 2006년에 들어오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중국에서 거의 뭐 6년을 시간이 걸렸네요. 예, 걸렸죠. 그러면 이제 언제쯤에 이제 중국에서 있을 게 아니라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넘어와서 한 2년 정도는 북한에서 받았던 그 세뇌 교육 때문에 한국이라면 좀 위험하다, 겁난다. 예, 내가 뭐 언제라도 잡히면 이거는 완전 아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국 생각을 못 했었는데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주위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뭐 누구는 한국 갔다 또 누구는 한국 갔다 탈북자들하고도 알게 되니까. 예. 그래서 라디오를 이렇게 듣는데 KBS 라디오에 듣는데 탈북자가 뭐 김포공항으로 도착했다 뭐 이런 소식도 자주 접하고 또 그리고 뭐 지인들이 하나둘 한국에 가서 그 친구들이 전화를 이렇게 들어보면 아 나 한국 왔는데 그래도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이잖아요. 예, 언제 좀, 잡혀갈지 그러니까 모르는. 좀 불안하시죠. 예, 불안하지. 계속 뭐 숨어 다녀야 되고 마음대로 뭐 내가 북한 사람이다라는 노출을 할 수도 없고 그런 불법 체류자 신분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국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아 나도 한국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시구나. 예. 그럼 중국에서는 주로 이제 막 그냥 이게 안정되지 못하니까 이제 닥치는 대로 자비를 좀 하시면서 이렇게 사셨습니까? 예, 그랬죠. 주로 처음엔 중국에 어디에 계셨어요? 넘어오셔갖고. 처음에 중국에 길림 쪽에 있었습니다. 아, 길림 쪽에. 예. 거기 조선족이 좀 많고. 예, 하니까. 조선족이 많습니다. 예, 예. 그 길림성 연변에 계시죠? 연변에서는 워낙 그때 당시 연변 사람들이 두만강하고 가깝고 예, 또 북한 쪽에 가까운 예, 연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언제도 북송될 수 있는 위험한, 확률이 많고 예. 위험하니까 안쪽으로 들어간다 들어와요. 생각하고 길림 쪽에 들어왔는데 그때 길림 쪽에는 왜 들어왔냐면 그때는 엄마 친척들이 길림 쪽에 있었습니다. 먼저 탈북을 하셨고. 아니 탈북이 아니고 예전에 엄마 어머니가 어디? 예전에 외가 쪽에 중국에서 출생을 하셨다고. 중국에서 이제 거기에서는 네. 왔다 갔다 많이 네, 네, 사셨으니까 네, 네. 일제시대 네, 때는. 네, 네. 근데 어떻게 그걸 찾았었어요? 엄마가 생전에 저희한테 저는 이모 뭐 삼촌 이런 말을 모르고 자라다 보니까 엄마 우리는 왜 삼촌도 없고 외가가 없냐? 네, 이모가 없나 이랬더니 다 중국에 계신다고. 예, 그래가지고 그럼 어디 있냐고 이랬더니 뭐 어디 길림 쪽에도 있고 뭐 흥영강에도 있고. 그걸 찾아가셨구나. 예. 예. 그래서 찾아갔죠. 예. 그래도 거기서 좀 근거지를 좀 네네네네. 삼아서 버티셨네요. 그러다가 이제 저쪽에 이제 남쪽 중국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셨잖아요. 그때는 이제 한국을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네네네. 한국 가야 되겠다고 예. 생각했죠. 그럼 한국 올라면 코스가 대륙은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거기서 길림에서는. 길림에서 제가 뭐 어차피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이든지 뭐 어떤지를 떠나서 우리 북한이랑 보다 이렇게 언어가 다르니까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버티려면 언어를 배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중국에서 중국말을 좀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예,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우다 보니까 한국으로 오려면 중국 지역은 사천성. 사천성. 예, 사천성의 연변이나 길림 쪽은 동북 지역이잖아요. 예, 북쪽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사천 지역으로 가야만 제일 먼데 중국에. 예, 베트남 국경. 예, 베트남 국경. 예, 라오스 베트남 사천성 국경. 운남성 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내려와. 예. 그쪽으로 들어가야만 그 국경을 넘어서 이게 한국 오는 와서 루트로 이쪽으로, 올 수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그걸로 많이 넘어오셨죠. 예, 친구가 또 먼저 그런 사천성에 가서 내가 지금 한국 가려고 사천성에 왔는데 그러면 한국 가려면 사천성 가야 돼 하니까 당연하지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데 하니까 뭐 어떻게 해서 차표를 떼가지고 오라고. 근데 길림에서 그 사천성까지 가려고 하니까 한 24시간 정도 기차를 타야 되더라고요. 계속 갈아타고 또 오셔야 예, 돼요. 거의 2박 3일을 가야 됩니다. 그렇게 오라고 하니까 그래도 마침 중국어를 좀 많이 배우다 보니까 혼자서 차표를 떼가지고 2박 3일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는 위험해서 못하죠. 비행기는 신분증이 없는데 그러니까 못하죠. 못하죠. 당연히. 예, 신분증이 없으니까. 기차는 표만 끊으면 기차는 되니까. 표만 끊으면 되니까. 예. 그래 갖고 이제 가셨구나. 그럼 사천성 어디로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광동. 사천성 광동. 예. 사천성에 광동이 또 예, 있습니까? 광동이 있습니다. 예, 거기를 가셨구나. 예. 우리는 사천성 하면 이제 청도. 난닝도 예, 있고. 성도. 예. 예. 근데 그 광동을 가셨구나. 예.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서 브로커들이 이렇게 원래 국경 넘어가는. 예, 그렇죠. 우리 스스로는 못 가니까 필수로 브로커라는 그런 사람들을 거쳐야만 그 사람들은 원래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그 탈북 브로커를 하시는 분들은 조선족들인가요? 데려가는 거는 뭐 중국말 모르고 또 그래도 뭐 루트를 잘 모르는 이런 탈북자들을 안내하는 거는 조선족들이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언어가 유창하고 예. 그래도 중국 지역에 대한 다 아니고, 예. 파악이 좀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브로커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국경을 넘기는 브로커들은 대체로 한국 분들이 많이 하죠. 거기에서 한국 사람들이 브로커를 하고 있습니까? 한국 사람도 있고 또 먼저 온 탈북자들이 또 있고 걸로 가가지고. 예, 자기가 그런 루트를 갔으니까 루트를 좀 아니까 그 그런 예.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돈을 얼마나 준답니까? 브로커들이 받는 수량이 금액이 좀 다 다릅니다. 예, 저는 중국 땅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한국 가서 우리가 갚겠다. 정착금이 나오고 이러니까 그걸로 주겠다. 그때 뭐 한 250만 원 주겠다, 뭐 300만 원 주겠다고 또 저희들이 동남아에 있을 때 이렇게 서로 물어보잖아요. 너는 얼마 주고 왔니?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500만 원, 깎아줘야 예, 그러는 게 어떤 분들은 답이네. 700만 원. 예. 어떤 분들은 뭐 1,000만 원까지 있고. 네. 야, 이거는 정부가 앞으로 그 탈북에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브로커에 대한 지불이 있다라는 부분을 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해줘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김 박사님은 그렇게 해갖고 처음에는 이제 어디로 탈북을 시도하셨어요? 사천성에서 좀 3시간 가면 그 홍콩 근접이더라고요. 거기서 2시간 버스 타면 홍콩이더라고요. 예. 그쪽에서 숙소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브로커가 그쪽에 좀 있어라. 왜냐하면 저쪽 상대방에서 국경을 넘는 그 브로커가 언제 연락이 오면 우리가 그렇게 이제 떠날 테니까 가면 된다. 일단은 그 민박이라는 곳을 하나 잡아놓고 그쪽에서 기다리라. 근데 브로커들은 자기네 잡힐까봐 겁나니까 어디 간지 없고 핸드폰 우리가 뭐 민박에서 여자들 10명 정도 기다리고 있다면 브로커는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 통화하는 거예요. 핸드폰하고. 너네 어디까지 이제 연락하면 오라 하든지 이렇게 하고 우리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연락했는데 워낙 북한 아가씨들이 이쁘잖아요. 그래도 그 한국 오려고 한 10명 정도 거기 수용하고 있었는데 북한 여성들이 이렇게 좀 이쁘고 하니까 그 옆에 민박에 들었던 남성분들이 계속 말을 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이 온전치 못하니까 겁나니까 말하지 말라. 일체 입을 다물고 있어라. 이러니까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했겠네.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이 남자들이 야, 너네 도대체 어떤 애들인데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숨어서 사는 거고 참 이상하다 고소해야 되겠다 막 이러니까 우리는 두려우니까 저는 거기서 도망 나왔어요. 잡히면 안 되니까 도망 나와서 한 시간 정도 버스 타는 곳에 가서 이렇게 집을 따로 민박을 혼자서 잡았어요. 따로 하셨구나. 예, 근데 거기서 기다리던 친구가 나도 좀 데려가라고 혼자만 가지 말고 해서 나도 지금 어디 갈지 동서남북을 모르는데 어디를 갈지 어찌하냐고 뭐 어디 가도 같이 가자 하는 거예요. 겁나니까. 그래 그 친구하고 집을 따로 잡고 있었는데 워낙 홍콩 쪽에는 아편 장사가 너무 아펜 마약이 중국하고 홍콩 사이에서 마약 거래가 워낙 맞습니다. 많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은 북한 시스템하고 비슷한 면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호상 신고 체제. 그런 것들이. 예, 호상 신고하고. 근데 생활 수준은 엄청 높은 거예요. 이게 뭐 이런 건물 하나 일반적으로 다 뭐 주인이 건물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다 임대를 하고 민박을 놓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민박에 들었는데 따라 나온 친구가 중국 돈을 좀 도중에 혹시라도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좀 이렇게 환전을 했구나. 있었는데 그 돈을 환전하면서 어디다 숨겨서 이제 한국 가게 되면 가져가야 되는데 숨을 곳이 없으니까
중국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이 내려가가지고 사천성의 말은 일반 중국말하고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근데 일반 보통말 해도 알아는 듣는데 예, 보편적으로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중국에 이제 그 뭐야 그 북경어가 아니고 예. 그 이 만다린어 남쪽에 예, 홍콩말. 예, 그렇죠. 예를 들면 이렇게 다릅니다. 중국말은 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말은 니是谁 이렇게 말하는데 사천성 말은 레이하이 삥꼬 다르죠. 예, 이렇게 다른데 그 걔가 주머니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 아래 내려가서 미싱하는 사람을 찾아서 시장에 내려가서 보통 말을 한 거죠. 우리는 그 홍콩말 잘 모르니까 바지에다 주머니를 하나 해야 되겠는데 이거 좀 해줄 수 있냐 중국말을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좀 수상하게 행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10시 됐는데 공안원이 들이닥친 거예요. 문을 막 두드리니까 우리는 겁나니까 문을 딱 걸고 있었어요. 걸고 있었는데 우리가 문을 안 열어주니까 우리 5층에서 숙박했다면 주인은 6층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안원이 6층에 가서 주인 보고 문 열어라. 이 주인이 와서 열쇠를 딱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 문을 안 열어준다. 그다음 주인이 와서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공안원이 5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워낙 뭐 말도 다르고 뭐 거기 감히 뭐 조선 사람이 있으려니 생각도 못하고 공안원은 다 한족이다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끼리 이야기를 했죠. 일체 조선말 하지 말고 중국말 해라. 이런데 공안원이 5명이 들어왔는데 한 명이 조선족 공안원인 거예요. 와, 예. 조선말 못할 뿐이지. 근데 우리 보고 신분증 보자고 그래가지고 신분증 뭐 없으니까 잠깐 가서 조사만 하고 보낼 테니까 가자고, 같이 따라오라. 가자고, 이래서 납작 붙잡혀 갔죠. 가서 계속 이렇게 신문하는데 저는 솔직히 자랑은 아니지만 중국말을 잘했고 중국 글도 잘 읽었고 이러니까 물어보는 물음에 다 중국어를 유창하게 대답을 했어요. 하니까 마지막에는 신문을 주면서 신문도 읽어봐라. 그래서 신문도 좀 그런 데를 읽었어요. 읽고 그랬는데 너네 아버지 이름 뭐야? 엄마 이름 뭐야? 할아버지 이름 중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아주 그냥 세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10시에 들어갔는데 밤에 새벽 3시 거의 됐어요. 그렇게 신문에도 다 대답하고 이러니까 내가 지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 맞다. 내가 북한 사람이다. 알아서 해라고 중국말을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 공안원이 이 문을 다 진을 치고 구치소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 데려가서 홍콩 국제 감옥이라는데 홍콩으로 간 겁니까? 거기서 2시간만 가면 홍콩이니까 거기 국제 감옥이 있더라고요. 아, 국제 감옥. 예, 국제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셨구나. 근데 그게 국제 감옥이라 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여기 말하면 동부구치소처럼 거물들이 들어오는 해관에서 그렇죠. 마약하거나 뭐 돈 좀 그런 사람 그런 거물들이 들어와서 뭐 5년씩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그다음에 거기 200g 이상은 뭐 사용한다 이래 가지고 그 아편 장사들 뭐 사형 선고 받은 사람도 있고 예, 그런 데 들어갔죠. 자, 지금 이제 to be continued 이제 흥미로우시죠? 이제 다음 순서에 홍콩의 국제 감옥부터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어제 이어 김여주 탈북 박사님, 지금 사회복지정책학 박사님 스토리가 파란만장한데요. 자, 탈북 이야기를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 또 북한의 여러 가지 사회상 의식 또 남한 사회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달아보는 그런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volution 21. Revolution 21.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브랜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밀이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새기 센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